세계에서 가장 어렵다는 소설의 내용이 사실은 단 하루 동안 한 남자가 더블린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쓴 작가는 평생 눈이 나빠져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고, 가난 때문에 여러 도시를 떠돌아야 했으며, 고향 아일랜드를 떠난 뒤 평생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의 고향인 더블린을 배경으로 인류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어려운 소설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작품의 이름은 율리시스, 작가는 제임스 조이스입니다. 1882년 아일랜드 더블린, 제임스 조이스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한때 괜찮은 형편이었지만 아버지의 사업과 재정 문제가 악화되면서 가족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조이스는 교육을 받으며 문학과 언어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고향 더블린을 사랑하면서도 더블린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젊은 조이스는 아일랜드의 종교와 민족주의, 사회 분위기에 강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향을 떠나 유럽으로 향합니다. 조이스는 아일랜드를 떠났습니다. 트리에스테, 취리히, 파리, 여러 도시를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작품 속에는 계속해서 더블린이 등장합니다. 고향을 떠났는데 문학 속에서는 고향을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훗날 더블린의 거리를 실제 지도처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면 무엇이 나오는지, 어떤 술집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이 그곳에서 살아가는지까지 작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더블린을 떠났지만 더블린은 나를 떠나지 않았다. 조이스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문제 중 하나는 시력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눈에 문제가 생겼고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과 시력 저하가 반복되었습니다. 안과 치료와 수술도 여러 차례 받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빛을 제대로 보기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가장 복잡한 문학 작품을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이제 글쓰기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조이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학은 그의 직업이라기보다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조이스의 삶은 경제적으로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작품이 잘 팔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쓰는 글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율리시스를 읽은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보통 작가는 독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길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조이스는 반대로 갔습니다. 독자를 자신의 머릿속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람이 카페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다. 하지만 실제 머릿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커피 냄새를 맡다가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창밖의 여자를 보고 갑자기 어린 시절을 생각하고 죽은 어머니를 떠올리고 돈 걱정을 하다가 다시 커피로 돌아옵니다. 생각은 직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조이스는 바로 이것을 글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의식의 흐름입니다. 조이스는 아주 이상한 일을 합니다. 거대한 영웅의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다. 전쟁도 없습니다. 왕도 없습니다. 괴물도 없습니다. 대신 한 평범한 중년 남자를 등장시킵니다. 그의 이름은 레오폴드 블룸, 신문 광고를 다루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이스는 1904년 6월 16일 하루 동안 블룸이 더블린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따라갑니다. 아침에 집을 나갑니다. 음식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신문사에 가고 거리를 걷고 장례식에도 참석하고 술집에도 갑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이야기의 큰 줄거리입니다. 블룸의 하루를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와 겹쳐놓은 것입니다. 호메로스의 영웅 오디세우스는 전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수많은 모험을 합니다. 조이스의 블룸은 전쟁터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더블린의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괴물도 만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나고 욕망을 만나고 외로움을 만나고 배신을 만나고
자신의 기억과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 집으로 돌아옵니다. 고대 영웅의 오디세이가 현대인의 하루가 된 것입니다. 그날 안에 몰리는 다른 남자와 만남을 갖습니다. 블룸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노하여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저 더블린을 떠돌며 하루를 견딥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조이스가 보여주는 것은 영웅의 승리가 아닙니다. 상처받은 인간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밤, 블룸이 잠든 뒤 안에 몰리는 침대에 누워 생각합니다. 그녀의 생각은 질서정연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생각하다가 연인을 생각하고 과거를 떠올리고 몸을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쉼표와 생각이 계속 이어집니다. 마치 한 인간의 머릿속을 그대로 열어놓은 것처럼. 그래서 독자는 처음에는 당황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깨닫습니다. 아, 사람의 머릿속이라는 게 원래 이런 것 아니야? 율리시스는 1922년에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학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소설과 달랐습니다. 언어를 가지고 놀고 문체를 바꾸고 신화와 역사와 일상을 겹쳐놓고 인간의 의식을 그대로 끌어냈습니다. 읽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번 빠져들면 평범한 인간의 하루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이스는 평생 자신이 태어난 더블린을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가장 정교하게 남긴 것은 더블린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정말 영웅적인 삶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일까?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일하러 가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랑하고 실망하고 외로워하고 그래도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 어쩌면 그 평범한 하루 자체가 우리 모두의 오디세이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 조이스는 평범한 하루를 썼다. 그러나 그 하루를 들여다보니 그 안에 한 인간의 우주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제임스 조이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놀라운 선물이 아닐까요? 영웅의 모험만 위대한 것이 아니다. 내가 살아낸 평범한 하루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위대한 서사다. 여러분,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소설을 쓴 제임스 조이스의 일화를 소개하였습니다.